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소나무 숲이 우거진 동해안에서는 종종 재난급 대형 산불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는데요. 산불의 급속한 확산을 막고 재산과 인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불에 잘 타지 않는 화렵수림 조성이 필요합니다. 특히 마을 주변 야산은 서둘러 예산을 확보해 수종을 교체해야만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거대한 불길이 산 전체를 집어삼킵니다. 불은 삽시간에 아파트와 주택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재난 영화의 한 장면 같지만 지난 2013년 포항에서 일어난 산불 영상입니다. 산불로 폐허가 된 포항 용흥동 야산을 10년 만에 찾았습니다. 화사한 벚꽃이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상수리나무와 굴참나무도 보입니다. 현재 보이는 수종은 저희가 2013년은 용흥동에 도심에 대형 산불 났을 때 산불에 강한 수종으로 심은 벚나무입니다. 벚나무 같은 화렵수는 불에 강하고 산불 확산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어 내화수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마을과 가까운 야산에 조림을 할 때는 화렵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소나무가 지금 띠처럼 마을이나 시설물을 둘러싼 곳부터 소나무를 좀 제거를 하고 화렵수를 심어서 산불에 강한 숲을 조성한다고 하면은 피해를 좀 저감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물을 지키기 위해 주변의 나무를 몽땅 제거하기도 합니다. 포항시 북구의 한 사찰의 경우 경계에서 30m 안에 있는 소나무는 모두 베어버렸습니다. 조금 어색해 보이지만 안전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겁니다. 사찰 인근에 자리 잡은 소나무 숲입니다. 이런 아름드리 소나무는 보기에도 멋지고 동해안 바닷가에서도 잘 자랍니다. 하지만 산불에 너무나 취약한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불을 빨리 끄기 위해 산불 진화용 임도를 추가로 만드는 공사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산림을 없애고 민가를 위협하는 산불, 특히 소나무가 울창한 동해안에선 바람을 타고 재난급 대형 산불로 커지기도 합니다. 보기 좋고 경제성이 높다며 지금까진 소나무 등 침엽수를 선호했지만 이제는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올 들어 산불이 자주 발생하면서 경상북도가 극약 처방을 내놨습니다.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시군은 예산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건데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지금도 눈코 뜰 새 없는 시군 직원들에게 산불 업무와 책임을 가중시킨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대형 산불의 상처가 채 아물지도 않은 울진군의 한 야산에서 지난달 초 또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바람이 불지 않아 불길을 잡았지만 산세가 험한 곳이라 자칫 대형 산불로 번질 뻔했습니다. 올 들어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경북에서는 48건의 산불이 발생해 산림 300헥타르가 불탔습니다. 이렇다 보니 경상북도는 행정명령까지 발동해 불법 소각 행위를 금지하고 산불을 낸 사람은 예외 없이 과태료 처분과 형사 처벌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올 들어 적발된 불법 소각 행위는 울진군 7건, 포항시 4건 등 모두 76건, 과태료는 1,900만 원에 이릅니다. 여기에다 경상북도는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시군에는 불이익을 주는 상벌 조치까지 내놓았습니다. 산불 발생과 피해, 예방 노력 정도를 평가해 하위 3개 시군은 예산 지원에 불이익을 주고 상위 5개 시군에는 2억 원씩 더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전국에 산불 재난 국가 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되는 등 산불 위험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일선 시군의 산불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상벌 조치를 명확히 실시하여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지만 공무원 노조는 이번 조치가 시군 직원들의 산불 업무를 가중해 업무 기피 현상을 부추긴다며 24시간 산불 대응을 위한 경상북도의 예산 확대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상은 못할지언정 이래 페널티를 주시고 하면은 타보세의 원성도 그쪽으로 다 쏠리고 깊이 부서도 낙인될 뿐더러 업무 추진에 대한 회의를 굉장히 느낍니다. 한편 경상남도도 최근 산불 발생 시군에 예산 불이익뿐만 아니라 책임 공무원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다가 공무원 노조가 반발하는 등 논란을 빚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포항시는 고향사랑 기부 활성화를 위해서 레저 및 관광 분야 답례품을 추가로 선정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답례품은 포항 관광택시 이용권 및 스쿠버 다이빙 체험 할인권, 요트, 서핑 체험권 등 6가지입니다. 기존 특산품 위주의 답례품에서 포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관광 체험 상품이 추가되면서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오는 4월 5일 포항에서도 시의원을 뽑는 재보궐선거가 치러짐에 따라서 해당 지역에서는 3월 31일과 4월 1일 이틀간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사전투표소는 신광, 청하, 송라 등 포항시 나선거구 6개 지역에 설치되며 별도의 신고 없이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에 확진된 유권자는 둘째 날인 4월 1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경주와 포항 지역에도 지난 주말부터 벚꽃이 만개하면서 꽃 구경으로 기분 전환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4월에 피는 벚꽃이 3월 말에 절정을 이루면서 벚꽃 축제 시기를 잡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기후온난화를 절감하는 요즘입니다. 배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3년 4월 13일 개최된 경주 벚꽃 마라톤 대회입니다. 활짝 핀 벚꽃 터널을 달리는 동호인들의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올해 경주의 벚꽃 만개는 지난 주말인 3월 25일로 10년 새 3주 가까이 앞당겨졌습니다. 봄으로 요 길이 너무 이뻐갖고 다시 왔는데 요번엔 좀 이르다 생각했는데 벚꽃이 작년보다 빨리 핀 것 같아갖고. 포항은 지난 16일부터 벚꽃이 개화하기 시작해 3월이 가기도 전에 절정입니다. 벚꽃길을 아름답게 여기 사람들이 즐길 수 있도록 주변 환경 정비를 주로 중점 주고 있습니다. 기후 탓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조금 빨리 개화돼서 저희들도 예측을 못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역별 편차 없이 전국적으로 거의 동시에 벚꽃이 개화했습니다. 경남 진해 군항제는 10년 전과 비교하면 일주일 빨라졌습니다. 부산도 1921년 관측 이래 102년 만에 개화 시기가 가장 빨랐습니다. 벚꽃을 즐기러 온 학생들은 기후 이상으로 빚어진 문제라고 입을 모읍니다. 지구온난화 때문이 아닐까요? 조금 지구가 뜨거워지면서 봄이 오는 시기가 빨리 오고 겨울이 빨리 끝나면서 봄이 빨리 자라지 않을까요? 기상청은 현재 수준과 유사하게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고탄소 시나리오대로라면 21세기 후반에는 개화 시기가 23에서 27일 앞당겨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기상청은 포항의 올해 3월 기온이 30년간 평년치에 비해 무려 3.2도 상승해 개화 시기가 빨라졌다고 관측하고 있습니다. 기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아서 평균 기온이 작년과 평년보다 높았던 이유가 개화랑 만발 시기가 관측이 빨라진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50년쯤 뒤에는 2월에도 벚꽃이 개화하는 이상기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포스코지회 임원 3명을 제명한 금속노조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의결했습니다. 금속노조는 지난해 11월 포스코지회가 노조 탈퇴 철회 요구를 거부하자 지회장과 수석 부지회장, 사무장 등 3명을 제명했고 포스코지회는 노조 탈퇴 안건을 투표에 붙여 참가자 가운데 69.9%가 찬성했습니다. 한편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소집권자인 지회장 등이 제명된 상태라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포스코지회의 기업 노조 전환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열린 2023 구룡포 대게축제가 뜨거운 호응 속에 마무리됐습니다. 포항시는 4년 만에 다시 열린 이번 축제에 15,000여 명의 관광객들이 찾았다고 밝혔고 행사 기간 포항 호미곶 일대 펜션과 카페도 특수를 누렸습니다. 포항시는 국내에서 대게가 가장 많이 잡히는 구룡포항의 명성을 전국에 알리기 위해서 내년에는 내용을 더 알차게 꾸며서 행사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퇴계 이황 선생이 450여 년 전 걸었던 마지막 귀향길 재연 행사가 서울 경복궁에서 열렸습니다. 학생과 종교인 등 각계각층으로 구성된 재연단은 앞으로 2주 동안
270km를 걸으면서 안동 도산서원에 도착할 예정인데요. 물러남의 가치와 지방인재 양성 등 퇴계 선생이 남긴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적지 않은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김경철 기자입니다. 450여 년 전 선조 임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공직에서 물러나 귀향길에 오른 퇴계 이황 선생. 고향인 안동에 내려가 후학을 양성하며 착한 사람이 많아지는 세상을 소망했습니다. 퇴계 선생이 마지막 꿈을 안고 걸었던 귀향길 재현 행사가 서울 경복궁에서 열렸습니다. 흰 도포에 갓을 쓴 참가자들은 서울에서 안동까지 700리, 300km에 달하는 귀향길을 그대로 따라 걷습니다. 경기도와 강원도, 충청북도 등 5개 광역시도와 17개 시군구에 걸친 귀향길을 매일 20km씩 13박 14일 동안 걸으며 퇴계의 삶과 정신적 가치를 되새깁니다. 부진을 양성하는 그것이 자기 자신만의 길이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퇴계 선생이 누구나 자기 자신의 길을 묵묵히 가기를 원했던. 특히 4회째를 맞은 올해는 퇴계학을 공부하는 학자뿐 아니라 다른 학파의 후손, 기독교인과 학생들까지 다양한 분야 45명이 재현단으로 참가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걷는 사람도 몸과 마음에 얻는 바가 있을 것이고 바라봐 주시는 분들도 왜 저렇게 힘들게 갈까 하는 걸 생각하시면서 퇴계의 참 정신에 다가오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퇴계 선생이 남긴 마지막 발자취는 40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경상북도는 도정 최우선 목표인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퇴계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겠다는 각오입니다. 퇴계 선생이 지방에 내려가서 인재를 양성하는 지방시대를 여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퇴계 선생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나라도 지방시대를 열어서. 퇴계 선생 마지막 귀향길 재현단은 다음 달 9일 안동 도산서원에서 도착 고유세를 올리고 14일간의 여정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한 감사원 감사에서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며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을 직위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월성 1호기 감사 결론을 짜맞추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원전의 안전성과 주민 수용성을 배제한 정황과 월성 1호기의 이용률을 60%로 산정한 게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보고서 내용 등이 드러났다며 유 사무총장이 정치감사를 주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유병호 사무총장을 직위 해제하고 지난 감사 결과 의혹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영덕군이 정부 부처가 모여있는 세종시에 세종사무소를 설치하고 이달부터 운영에 들어갑니다. 세종사무소는 정부 부처와 협조 체계를 구축해 국가 지원 예산을 확보하고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과 대외 협력 활동을 맡게 됩니다. 한편 영덕군은 내년도 국도비 지원 사업 3,606억 원을 발굴해 건의했고 347억 원의 공모 사업도 신청할 계획입니다. 태풍 흰남노로 피해를 입은 포항 경주 지역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 기한이 3개월 연장됩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이달 말까지 법인세를 내야 하는 포항 경주 지역 중소기업 8천여 곳에 대해서 납부 기한을 석 달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금 분납 기업과 성실 신고 확인 대상인 중소기업도 법인세 납부 기한이 석 달 연장됩니다. 경주시는 올해 1억 4천만 원을 들여서 오는 11월까지 다함께 돌봄센터 2곳을 확충한다고 밝혔습니다. 센터에선 만 6살부터 12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독서 지도와 간식 지원, 특기 적성 교육과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경주시는 공모를 통해서 돌봄 수요와 인근 초등학교,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해 센터를 선정할 예정입니다.